저는 결혼을 약속한 남친이 있습니다. 제가 32살, 남친은 29살인데 제 나이를 알고 나서부터 예비 시어머니는 많이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더 나이가 많단 이유 하나로요. 그래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저희 집은 조금 부유한 편인데 막 잘 사는 건 아니고 그냥 먹고 살 만큼 여유롭습니다. 저도 나름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고요. 제 남친은 집안이 조금 빠듯한 편입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데이트 비용도 거의 제가 다 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매일 도덕단 소리를 입에 달고 사시는 것 같았고 남친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작년에 남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조금을 30만원 냈더니 어머니가 왜 이렇게 조금밖에 내지 않았냐며 뭐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좀 서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혼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 아들은 돈을 계속 모아야 하고 우리 집도 상황이 빠듯하니 저보고 결혼 비용을 다 내라 하시더군요. 그리고 결혼하면 용돈은 월 50만원 정도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50만원이 아무리 그래도 적은 돈은 전혀 아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론 남친 형도 한 달에 50만원을 드리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결혼 비용이 100, 200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몇천, 많으면 1억이 넘어가는데 그걸 다 저보고 내라고 하시니 그것 또한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친은 거기서 자기도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 1,000만원 정도는 자기가 내겠다고. 1,000만원이요? 그럼 나머지는요? 혼수도 제가 다 해야 하는 건데 집도 제가 구하고 결혼하면 차도 이제 바꿔야 하고. 참고로 남친은 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차 2대를 원하시더군요. 다 제가 내라는 듯이 말씀하시면서요. 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고작 1,000만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서로 많이 사랑해서 결혼을 결심했는데 고민되네요.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해야 할까요? 마음 같아서는 다 얻고 싶어요. 생각해보니 결혼 약속 전에도 저에게 가평으로 여행 보내달라고 한 적도 있었네요. 진짜 제가 음료수고 어머니는 빨대인가요? 저희 집안도 엄청 안이 곱게 부시면서 너무 화가 납니다. 추가입니다. 지금까지 댓글 읽어보니 결혼을 안 시키려 하신다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 그것도 맞는 것 같네요.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으니. 어머니께서 땡땡이랑 결혼하면 우리는 웬 떡이냐 하신 적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돈 때문이었네요. 제가 호구라서 화가 납니다. 몸이 불편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 자존감이 많이 부족했었고 남친은 그걸 처음으로 채워준 사람이었어요. 매일 예쁘다 잘한다 해주고 돈이 부족해 미안해하며 울면서 선물 주던 사람이어서 남친이 어렸을 때부터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1,000만원도 진짜 진심으로 도움이 되길 원해서 그렇게 말한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선 뭐라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저 진짜 등신인가 봐요. 많은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저는 그냥 호구였고 남자친구는 절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말하는 것도 그렇고 사주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 회사 끝나고 남친 집에 찾아갔어요. 정말 끝내야겠다는 생각에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마음을 굳건히 먹었다고 해야 할까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친이랑 가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결혼 비용을 다 낼 생각은 없으니 비슷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용돈 50은 힘들 것 같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보고는 날강도라 하시더군요. 내가 쪽쪽 빨아 키운 우리 아들 저같이 모자란 애가 잡고 살려고 한다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말 다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집에선 귀한 딸이다. 날강도는 땡땡이고 데이트 비용 지금까지 내가 다 낸 게 아까워 미칠 지경이다. 결혼 비용이 얼만데 나한테 다 내라 하냐 등 기분 나쁘라고 살짝 비꼬듯이 말했더니 폭발하시더군요. 너같이 못난 애가 우리 아들 같은 남편 두고 살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 내 아들은 정말 착하고 세상에서 가장 순한 아이인데 너한테 장가 보내준다는 것만으로도 절을 해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남친은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그걸 보니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졌어요. 그럼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할게요. 제 능력이면 어머니 아들보다 훨씬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라고 말한 뒤 나왔습니다. 남친한테 전화 와서는 그래 진짜 끝내자. 나도 너 만나주기 힘들었어. 하는데 듣기 싫어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진짜 끝이네요. 집에 오자마자 한참을 울었더니 지금도 눈이 팅팅 부어있어요. 힘들긴 하지만 속은 후련합니다. 정말 원하시는 시원한 결말이 아니어서 죄송하네요. 제 글을 읽고 답답하셨거나 짜증나셨던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한 달 후 추가로 올라온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일이 생겨 글 적어봅니다. 저는 그동안 운동도 하고 일도 열심히 다니고 많이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전 남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삭제한 연락처지만 오래 만나다 보니 기억을 하고 있었죠. 처음엔 안 받았습니다. 2번, 3번 전화가 오니 뭐라 말하는지 드러나 보자란 생각으로 받았어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너 없으면 안 된다. 너만한 여자가 없다. 내가 경솔했다. 결혼 비용 반반할 테니 돌아와 달라. 예전이면 100번 넘게 흔들렸을 저지만 그냥 가소롭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찌질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와서 반반한다고 해서 저에게 했던 말을 주워 담을 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싫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잘못했다며 구질구질하게 굴더군요. 그 남자가 제 자존감을 높여준다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그냥 절 옆에 붙여두려고 항상 본인 아니면 만나줄 남자는 없다는 듯이 말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땐 그걸 미처 알지 못했고 다 좋았는데 정 떨어지고 생각해보니 저는 많이 잡혀서 연애를 했더군요. 집 앞으로 올 테니 한 번만 만나달라길래 남친 생겼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다고. 네가 무슨 남친이 있냐고 하더군요. 저를 얼마나 하급으로 본 건지. 그래서 남친이 다른 남자 만나는 걸 너무 싫어해서 만날 생각 없다고 딱 잘라 이야기하니 자기랑 헤어지고 결혼 비용을 얼굴에 쳐 박았냐는 소리를 하더군요. 거기서 어버버거리고 있긴 싫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너 같은 거지는 나같이 못생긴 여자도 싫어한다고. 그리고 욕이란 욕은 다 하고 끊었습니다. 속이 시원하면서도 씁쓸하네요. 내가 그렇게 못났나 자괴감도 들기도 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잘 말한 것 같아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전 남친과 헤어지고 살도 빼고 있어요. 다음 달에 쌍꺼풀도 합니다. 피부 관리도 받고 있고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정말 잘못됐지만 제 자존감을 찾기 위해 조금만 이뻐지려고요. 여러분은 저보다 다 잘나셨을 거예요. 예쁜 사랑들 하시고 저보다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전 요즘 행복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쓰니는 사랑을 했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전 남친분은 그걸 적선으로 만든 겁니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성장하는 쓰니는 굉장히 멋진 사람입니다. 마음씨는 원래 이쁘셨으니 외모도 한층 더 이뻐지시고 남자 보는 안목도 한층 더 발전하시길 바래요. 뭐니뭐니 해도 상식과 인성이 갖춰진 남자 만나시길. 두 번째 댓글. 구질구질하다가 가능성 없어 보이니까 또 금세 본색 드러내는 거 보소. 소름 끼친다 진짜. 세 번째 댓글. 말하는 거 보니 그냥 양아치네요. 돈을 얼굴에 쳐박았냐고요?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이제 본성이 나오나 봐요. 네 번째 댓글. 참 찌질하다. 남자분 많이 급했나? 왜 또 저지랄일까? 쓰니님 이뻐지시고 자존감 있게 살아요. 저 남자에게는 지금 쓰니님께서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다섯 번째 댓글. 남자친구가 진짜 너무하네요. 지는 얼마나 잘났다고 남 외모 평가질인지. 마음씨만 봐도 저는 쓰니가 너무 이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랑스러운 쓰니님 한층 더 이뻐지시고 꽃길만 걷길 바랄게요. 그런 쓰레기는 앞으로 쳐다도 보지 마세요. 여섯 번째 댓글. 글쓰느님이 착해서 다 참아주셨네요.
그래서 그 남자가 주제를 몰라도 너무 몰라버린 거죠. 배려가 걸린 줄 안다는 딱 그 경우잖아요. 많이 참고 오냐오냐 해주셨네요. 이제는 그럼 기어오른다는 거 알고 계시니까 다음엔 당당하게 연애하시길 바랄게요. 인생 살다 보면 그런 날파리 진드기 같은 해충들을 만날 때가 있더라고요. 축하해요. 방면하셔서.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